기존 오프라인 영업 방식만으로는 매출이 늘지 않고 있어 걱정이에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문의를 받아 비즈니스를 해오고 있는 많은 사업가들이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데요. 이 고민을 풀 수 있는 답은 아마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반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도 알고 있어요. 문제는 온라인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잘 시작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오늘은 오프라인 영업만 하고 있었던 사업가가 온라인 비즈니스를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4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06년부터 아크릴 가공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 중인데요. 당시에는 오프라인 영업에 집중하면서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현재와 그때의 온라인 환경은 너무 달랐죠. SNS도 없었던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매출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업계에서 정보를 비공개에 가깝게 숨겨둘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객들은 좋든 싫든 오프라인에서 아는 사람만 아는 방식으로 업체를 컨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객이 어디로 빠져나갈 일이 없으니 사업자들에게는 좋은 일이었습니다. 경우에 따라 갑의 위치에서 플레이할 수도 있었죠. 마음 놓고 오프라인 영업 방식을 고수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고인물로 지내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페이스북을 필두로 한 SNS 이펙트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SNS 이펙트가 발생한 다음 사람들의 일상은 급변했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나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즉, 모두가 미디어가 된 시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MBC, SBS, KBS 같은 미디어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성 미디어가 독점하고 있던 전파권이 해체되었습니다. 기존 전파의 역할을 SNS가 대체해버렸기 때문에 유튜브에 거의 모든 미디어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SNS 시대가 점점 무르익으면서 오프라인 영업에만 집중되어 있던 저희 회사의 수주량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고객들은 점점 온라인을 통해 업체를 평가하고 컨택하고 발주하는 방식을 선호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었죠. 거래 업체를 선정하는데 기존과 비교해 시간이나 에너지를 아낄 수 있었으니까요. 이런 편리한 경험이 쌓일수록 시장은 빠르게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저희는 이런 상황을 빠르게 캐치하지 못했습니다. 오프라인 영업을 계속 고수했죠. 점점 매출이 정체되고 줄어들었습니다. 온라인 시장에 반응하지 못했던 거래처 대표님들도 모두 힘들어하는 시기가 젖어들듯이 조금씩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시장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양분되는 가운데 오프라인에서 경쟁하는 업체끼리는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죠.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해보자고 결심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로부터 10년 정도가 지났네요. 현재는 온라인에서 사이니지 굿즈를 안정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수 있을 만큼 큰 성공은 아니지만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영업만으로는 더 이상 성장이 어렵다는 사실 말이죠. 하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음에도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생경스러운 것에 대한 거부감. 10년 전에 저도 느꼈던 감정이었거든요. 새로운 도전을 함으로써 맞이하게 될 리스크는 더욱 크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온라인 비즈니스 시장은 거의 돈을 들이지 않고도 여러 번 도전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SNS가 없었을 때는 인터넷 정보 흐름을 꽉 잡고 있던 네이버에 돈을 넣어가며 광고를 해야 돋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소위 취향의 시대, 그리고 발견의 시대입니다. 고객을 위한 좋은 콘텐츠만으로도 발견되고 공감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콘텐츠 제작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리적인 거리감은 물론이고 콘텐츠를 만드는 데는 시간과 노동력도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해보지 않았던 영역에서는 회사 리소스가 투입되었을 때 어떤 수치의 결과가 나올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죠. 하지만 성공을 보장할 수 없는 곳에 실제 돈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고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엄청난 리스크 분산 효과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들어가는 노력 대비 온라인 비즈니스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계속 타진해 볼 수 있으니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온라인 비즈니스 세계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방법 4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잘 따라오세요. 빠르게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4단계는 첫째, 브랜드 본질 명확히 하기. 둘째, 온라인 플랫폼을 선택하고 집중하기. 셋째, 시장을 세밀하게 나누어 공략하기. 넷째, 업무 자동화하기입니다. 그럼 각각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브랜드 본질을 명확히 하기입니다. 온라인 비즈니스는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적합한 고객들에게 잘 알리기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명확하게 정의하는 일입니다. 이 작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경쟁자 사이에서 묻히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브랜딩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보통 브랜딩하면 대기업이나 센스 좋은 스타트업의 사례를 참조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방법론은 작은 규모의 회사에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저는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브랜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창업자의 관점, 가치관 등이 브랜드에 그대로 녹아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리소스가 부족한 우리가 에너지 낭비하지 않고 브랜딩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있어 보이는 그럴듯한 브랜딩을 추구하지 마세요. 작은 규모의 회사는 퍼스널 브랜딩에 가까운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회사 브랜드를 일체화시키고 이런 핵심을 반영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게 가장 효율성 좋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 플랫폼을 선택하고 집중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브랜드는 한 곳에 힘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 시간, 인력 같은 자원이 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브랜드 본질을 생각해 보셨다면 우리 브랜드와 잘 맞는 고객 형상이 그려졌을 겁니다. 고객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을 것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선택하세요.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SNS라고 해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 한정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카페, 네이버 밴드, 히스토리 블로그, 브런치, 팟빵, 팟캐스트 등등 고객이 주로 시간을 써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플랫폼 매체를 집중 공략해야 합니다. 하나의 핵심 온라인 공간을 설정하고 그곳에 고객의 클릭을 집중시키세요.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이 영상을 보고 있는 유튜브는 저희 비즈니스 셰르파의 핵심 온라인 공간은 아닙니다. 의외라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즈니스 셰르파의 핵심 온라인 공간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워드프레스로 직접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럼 유튜브는 뭘까요? 잠재 고객의 관심을 끌어서 웹사이트로 유입을 연계시키는 역할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핵심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하나의 일관된 콘텐츠 흐름도를 그려보세요. 예를 들면 저희는 유튜브에서 잠재 고객 관심을 끌고 웹사이트로 클릭을 모아서 비즈니스를 진행한다 같은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돈, 시간,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투입하면서도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을 세밀하게 나누어 공략하기입니다. 전 국민이 하나의 정보나 개념을 공유하는 매스미디어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무색무취보다 특별한 것들이 돈을 벌어주는 세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예를 들어 2002년 당시의 월드컵은 대단했죠. 하지만 이제는 모두 다 같은 방법으로 월드컵을 즐기지 않습니다. 각자의 방식, 취향대로 월드컵을 즐깁니다. 이제는 말 그대로 진정한 초계인화를 지향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제품이 타겟 고객들에게 더욱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니치마켓을 공략하세요. 참고로 니치마켓이란 디테일하게 나눈 시장이란 뜻입니다. 틈새 고객을 공략하는 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업무를 자동화하라입니다. 현 시대의 콘텐츠는 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만큼 일상적이며 어느 곳에서든 존재하죠. 온라인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만들어 배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돈을 적게 들이고 마케팅하고 싶어하는 소규모 브랜드에게는 필수죠. 하지만 콘텐츠를 만들 때는 자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작은 기업은 영리하게 플레이해야 합니다. 힘들게 만든 콘텐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면서도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려면 업무 흐름 자동화 서비스와 생성형 AI를 활용하세요. 이건 마치 새로운 장비를 들이고 장비 효율화를 위해 여러 테스트를 해보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요. 이 시스템이 최적화되면 콘텐츠의 일관된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공수를 줄여주기 때문에 효율적인 온라인 비즈니스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종종 각 업계의 제조업의 온라인 비즈니스 상황을 살피곤 합니다. 시장 조사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요. 요즘은 옛날보다는 분명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온라인 비즈니스 진출이 안 된 시장이 존재합니다. 아직도 이런 수준인가 싶은 정보 비대칭 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특히 B2B 베이스의 사업을 하는 제조업이 이런 경향을 보이는 편인데요. 혹시 여러분의 시장이 이런 상황이라면 무조건 오늘부터 온라인 시장을 뚫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같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오프라인 시장과 온라인 시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프라인에서는 1등이 되지 못했더라도 온라인에서는 1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결이 다릅니다. 물론 일상품을 개별 고객에게 판매하는 시장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제 도전할 차례입니다. 앞에서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행해보세요. 겁먹지 마세요. 처음엔 누구나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점점 더 성장할 것입니다. 온라인 시장이 비어있나요? 그럼 첫 깃발을 꽂으세요.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여러분의 업계에 대한 부족한 정보로 고통받고 있는 잠재 고객에게 도움을 주세요. 잠재 고객은 당신이 매우 반가울 것입니다. 또는 고마움을 느낄지도 모르죠. 감사의 인사를 받으며 돈을 내면서까지 당신에게 부탁하려고 안달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생기는 것은 오롯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온라인 비즈니스는 익숙하지 않다, 생소하다는 이유로 시도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모르면 겁이 나는 게 너무 당연하죠. 배우면 됩니다. 무료 자료가 산더미라서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아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모를 정도입니다. 시간이 없다고요? 단언컨대 그건 핑계입니다. 시간은 무조건 낼 수 있어요. 현상 유지를 위해 숨쉬듯 의식하지 않고 하는 행동 중 하나를 줄여보세요.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이전의 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온라인으로 사업 창구를 뚫은 건 정말 잘한 일이라고요. 결과는 둘째치고서라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고 넓혀가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놓치지 않고 듣고 싶으시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고요.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뵙겠습니다.